요즘엔 또 학교장터 운영에 한두 시간 정도밖에 소요를 안 해요. 그래서 이런 투입을 하는 시간을 고려를 해보면 여전히 매력적인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건에 120만 원 정도가 난 건이었어요. 근데 진짜 하나 힌트를 살짝 주자면 네네. 저기 팔려가지고 그래도 아무래도 객단가가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하나만 팔려도 한 건당 남는 금액이 있어서 똘똘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제품 어디서 소싱하셨는지 도매처라도 살짝 공개 가능할까요? 제가 이 제품을 소싱한 도매처는 라는 곳이에요. 네. 오늘 너무 다 털어가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동기부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채널의 살아있는 증인 장터모님을 모셨습니다. 장터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장터모님 지난달에 순수익 530만 원이라는 큰 성장을 보여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번 달 성장도 엄청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번 달 수익 괜찮으셨나요? 아, 이게 또 지난달보다는 솔직히 조금 떨어지긴 했거든요. 네네. 그래도 저희 채널은 항상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이번 달에는 진짜 기억에 남을 만한 큰 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보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투명한 공개 좋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번 달 매출과 순수익부터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이번 매출은 한 1,4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그 중에 순수익이 한 4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진이 29%입니다. 장터모님 원래 항상 30% 이상의 마진율을 잘 유지해 오셨는데 이번 달에 특별히 마진율이 낮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 가격 설정 과정에서 한 가지 큰 실수를 하나 했었어요. 제가 2달 전쯤에 안전용품 쪽으로 좀 대량으로 소싱을 했는데 이 도매 사이트에 가격이 나오고 그 옆에 작게 부가세 별도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걸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가격에서 제가 생각하는 마진을 붙여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한 20% 정도 마진으로 상품을 올렸더라고요. 부가세 그거 진짜 중요한데 놓치셨네요. 네, 맞아요. 그게 또 대량 주문이 안 나다 보니까 이게 또 택배비랑 이것저것 빼고 나면 손해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마진율이 10%도 못 가져간 주문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번 달에는 안전용품 쪽 제품들 또 유독 많이 판매가 돼서 이 전체적인 마진율이 떨어졌어요. 네. 하지만 또 이렇게 경험으로 배우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역마진은 안 난다. 그럼요. 역마진까지는 8개월 차인데. 그래도 이제 8개월 차에 접어드셨는데 8개월간 가장 높았던 날의 순수익 그리고 전체적인 성장 그래프는 어떤가요? 네, 지금까지 가장 수익이 높았던 거는 올해 2월달 순수익 560만 원 정도였고 그 다음이 지난달 4월달에 한 530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한 400만 원으로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그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이 조금 떨어져도 그 최저점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탄탄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월 400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8개월 차인데 이 정도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가졌다는 게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즘엔 또 학교장터 운영에 한두 시간 정도밖에 소요를 안 해요. 그래서 이런 투입을 하는 시간을 고려를 해보면 여전히 매력적인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계속 등락의 폭은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 최저점이 올라간다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아까 이번 달에 정말 큰 건이 하나 들어왔다고 자랑을 하셨는데 어떤 건인지 또 자세히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제가 이번 달에 진짜 기억에 남을 정도로 큰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출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제 길을 살려줄 수 있는 매출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수익률은 나쁘지 않았어요. 네, 들어보세요.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대량 주문권은 아니었고 그 제품 자체 금액대가 큰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단가가? 네, 단가가 높은 제품이어서 이게 매출이 한 470만 원 정도 났고 여기서 순수익이 한 건에 120만 원 정도가 난 건이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한 건에 순수익 120만 원이면 진짜 대단한데 마진은 한 25% 정도 되네요. 네, 맞아요. 근데 보통은 제가 한 30% 정도로 잡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이 건이 또 제품 자체 금액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30% 마진을 붙이면 너무 가격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한 마진이 25% 정도로 잡았습니다. 너무 잘하셨네요. 네, 그래도 이 마진이 조금 적더라도 이 한 건에 순수익 120만 원이면 진짜 크죠. 그렇죠. 절대 네. 금액이 크니까. 맞아요. 어떤 제품인지 살짝 힌트라도 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많은 분들이 안 돼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안 돼요. 안 되나요? 이거는 진짜 너무 알겠습니다. 저만 알고 싶은 건데 그래도 네. 그래도 하나 힌트를 살짝 주자면 네네. 전자제품 전자제품. 저기 팔려가지고 네. 그래도 아무래도 이 전자제품이 객단가가 크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게 하나만 팔려도 한 건당 남는 금액이 있어서 쏠쏠한 편인 것 같아요. 너무 감질나게 알려주시는데요. 그럼 그 제품 어디서 소싱하셨는지 도매처라도 살짝 공개 가능할까요? 사실 이렇게 단가가 높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 그쵸. 이번 거는 진짜 좋은 가격대로 물건을 잘 가져오기도 했었어요. 제가 이 제품을 소싱한 도매처는 그때 저번 영상에 다뤘던 스페셜 B2B라는 곳이에요. 네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가 이 폐쇄물 전용 도매처거든요. 그래서 네. 다른 네이버나 쿠팡 같은 오픈마켓에 이런 공개가 되지 않는 그런 특별한 가격으로 물건을 또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또 판매한 제품도 이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훨씬 싸게 저렴하게 소싱을 해가지고 네네. 마진을 한 25% 정도 잡아도 무리 없이 판매가 됐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싱을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수익이 안정화되면서 소싱하실 때 장터모님만의 기준도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 기준으로 물품을 소싱하시나요? 아, 네. 물론 이 학교 장터에서 사용하는 제품 카테고리들이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다 잘 팔리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조금 요즘에는 대표님이 그 처음 알려주신 노하우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적용을 해가지고 소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잘 팔리는 카테고리 위주로 무작위로 올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소싱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소싱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너무 다 털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풀 때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번 달 혹은 앞으로 장타모님의 특별한 소싱 전략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시청자들한테 진짜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이 많은 분들이 이 학교 장터 공지사항을 잘 안 보세요. 맞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진짜 소싱 팁을 진짜 많이 얻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에 그 공지사항 들어가 보시면 2025년 여름 가든 신제품 기획전이라는 공지가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쵸. 이게 6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이 G2B 식별번호가 없어도 신제품에 한해서는 전자제품 등록이 또 가능하다고 해요. 여름이 또 다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이제 여름 시즌 제품들을 소싱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이런 학교 장터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좋은 이 성과를 내면 좋을 것 같아요. 공지사항을 활용한 소싱 전략이라니까 그것도 좋은 꿀팁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신규 정보들을 놓치기가 쉬운데 그걸 캐치해서 활용하는 게 또 실력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 저희 채널에서 소싱 자동화 프로그램 관련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장터모님께서 사용해보시고 후기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사용해보셨나요? 아, 그럼요. 제가 또 속이 야무지게 말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랬었죠. 제가 이번에 또 한번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신세계예요.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아껴진 거잖아요. 아, 맞아요. 이 제품 사진 저장부터 카테고리 설정, 뭐 상품 제목, 규격, 제조 정보 다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그 작성이 되잖아요. 네네네. 네. 정말 그렇게까지 다 자동으로 되나요? 저는 네. 아직 사용을 안 해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 한번 진짜 사용해보세요. 이게 약간, 물론 마지막에 직접 한 번씩 다 확인은 해줘야 돼요. 왜냐면 또 제가 넣고 싶은 그런 특정 키워드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들 아시다시피 도매처 가격이 최저가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이 가격 비교라든지 이런 정보란 같은 거는 꼭 한번 확인을 또 거치고는 있어요. 그러면 혹시 어떻게 작업하시는지 아주 살짝만 맛보기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잠깐 제가 하는 화면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프로그램 돌리면 이런 식으로 엑셀 정보가 추출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모나미 볼펜을 추출을 했다고 하면 간혹 AI가 판단하기 힘든 부분은 이 규격란에 상세 페이지 참조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이 상세 페이지 확인해서 직접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가격도 한번 검색을 해보고 너무 과하게 설정이 된 건 아닌지 혹은 또 너무 낮게 잡아서 마진이 안 남는 건 아닌지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최종 확인을 한번 싹 해주고 이 내용 그대로 등록을 하면 끝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네네. 네. 진짜 간단하네요. 이제 이전보다 소싱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겠는데요. 네, 확실히 엄청 줄었어요. 거의 절반보다 더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뭔가 직접 하나하나 다 찾아서 이렇게 소싱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알바생한테 이런 기본적인 업무 다 시켜놓고 마지막에 이런 컨펌만 중요한 부분 컨펌만 해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 효율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어느덧 이제 저와 8개월을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장터모님을 목표로 삼거나 롤모델로 삼고 계신다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8개월 차 선배 셀러로서 학교장터에 도전하시려는 분들한테 이것만은 반드시 준비하거나 뭐 혹은 명심해라 하는 현실적인 조언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한 8개월 정도 긴 시간은 아니지만 네. 직접 이 학교장터도 운영을 하고 또 수많은 이 수강생 대표님을 만나보면서 또 여러 케이스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한 번 내가 학교장터를 하기로 말 먹었다 하면 최소한 3개월에서 4개월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속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처음에는 물론 누구나 다 이런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 그리고 또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엄청 공격적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열정도 엄청 넘치세요. 그러다가 딱 한 달 정도만 지나도 서서히 열정도 식고 점점 이 학교장터를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맞아요. 네. 진짜 그런 경우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 한두 달은 당연히 이 성과가 눈에 띄게 안 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그쵸.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꾸준히 수익을 내고 계신 대표님들을 보면 처음부터 완전 엄청나게 막 큰 성과를 내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맞아. 처음에는 이렇게 주문 한 건, 뭐 정말 소소하게 시작을 하시는데 이런 작은 성공들이 뭐 하나둘씩 쌓이다 보면 조금 더 눈에 띄는 성과로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공감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학교장터는 상품이 하나하나 쌓이고 경험이 누적될수록 매출이 계단식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엄청나게 높은 수익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최소 4개월 정도는 꾸준히 해보시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처음 한 달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물건을 막 등록하시다가 한 달 뒤에 갑자기 시들해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달 뒤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선생님 제가 한 달 동안 못 봤는데 로그인도 안 했는데 며칠 전에 주문이 들어와 있었더라고요 라고 하는 경우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이나 부업이나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학교장터를 도전하실 분들은 그 처음의 열정을 꾸준히 이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결국 좋은 성과를 내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장터모님 이제 저와 어떻게 보면 한 식구가 되신 지 한 달 정도 되셨잖아요. 네, 이전에는 혼자 일하시다가 이제 다시 어떤 조직에 소속이 되셨는데 어떠신가요? 다른 점이 있을까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 학교장터를 하기 전에도 또 회사도 다녀봤고 네. 또 얼마 전까지는 혼자 일을 하다가 지금 이 대표님 회사에서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소속이 생겼는데도 뭔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를 다니는 그런 기분은 아니에요. 저희가 또 일반적인 회사의 딱딱한 틀은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효율을 우선시하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추구하죠.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회사들은 이런 규정화된 또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데 저희는 근무 시간도 자유롭고 또 점심시간에 이렇게 의자 제껴놓고 낮잠도 자고 오늘 지각도 하시고 그런 거 있지. 진짜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학교장터 이런 사업도 또 같이 병행을 하면서 일을 하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업가의 마인드를 갖추면서 능동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또 학교장터를 통해서 만나게 됐고 또 반년이란 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좀 서로 가치관이라든지 또 이런 바라보는 목표가 비슷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랑 일을 하는 게 재밌구나, 너무 좋구나 라는 걸 매일 좀 느껴요. 그리고 또 저보다 또 훨씬 이 길을 먼저 걸으신 또 선배이자 또 대표님 옆에 계시니까 재테크나 돈 관련된 개인적인 고민이나 방향 설정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또 많이 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 또 제가 대표님 얘기를 듣고 주식을 시작할까요? 진짜 너무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새로운 도전도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도 이 학교장터를 통해서 그래도 적게는 월에 한 300, 400, 많게는 500만 원 정도 고정적인 파이프라인도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거기다 월급까지. 그쵸. 그래서 또 제가 엊그저께 대표님이랑 또 점심시간에 또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요즘 진짜 하루하루 이 삶의 만족도가 너무 높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또 여러 가지 팁들을 계속 공유를 해드리면서 저희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마구마구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장터모님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저한테도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확보가 되니까 새로운 도전도 가능하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셨다는 말씀이 정말 인상 깊네요. 오늘 정말 헌신적인 조언과 생생한 경험담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한 꿀팁까지 아낌없이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최종적인 목표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시간적, 금전적 여유를 가지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밌게 사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 목표에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과정 또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불과 4년 전에는 금전적 여유가 없었고 불과 올 초만 하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과정이 물론 전혀 녹록지 않았지만 4년을 쏟아부은 결과가 이렇다면 저는 몇 번을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악착같이 쏟아붓기가 힘들거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살면서 내가 꿈꾸는 삶을 위해서 이 정도 노력도 안 해본다면 나중에 눈 감을 때 분명히 후회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이악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물론 아주 큰 목표가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제가 세운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채널에는 평범했던 분들이 평범하지 않은 성과를 내는 인터뷰가 많이 있습니다. 간절한 것인지 간절한 척 하는 건지는 본인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얼만큼 노력해 봤는지 생각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이랬으니까 됐을 거야, 저랬으니까 됐을 거야 라는 합리화를 하기보다는 나도 진짜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더 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되든 안 되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도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